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결정이 다가오자 재뿌리려 준비 중인 일본입니다. 21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더니 25일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인내심이 다 된 걸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책을 조율 중이고 미국이 조만간 대북 정책 기조를 발표할 것이고 물밑으로 대화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북한은 이 시점에 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북한은 속내가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론 새로운 셈법을 말하고 있지만 가급적 빨리 새로운 셈법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내관하여 한미 양국이 어떤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할지를 두고 북한, 중국, 일본 모두 첨예한 관심사였습니다. 김여정이 입국 시점에 맞춰 비난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북한은 아예 거론되지 않은 수준이 되어버렸고 북한이 보기에 북한 비중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조바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21일 발사했을 때 바이든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면서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25일 오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되었고 이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뚜렷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한국에선 미국이 정책 결정 중인데 성급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에선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특이할 만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에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 마이클 카프카 대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 지지통신은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해를 한국식 명칭인 동해라고 표기했다며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해 표기를 사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일본해가 미국 지명위원회의 공식 명칭이며 별칭인 동해와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BGN의 결정에 따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이 유감을 표할 때마다 미국 정부는 BGN의 결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게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의 집요함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지명 문제에 즉각 반응하는 일본 언론이 가끔은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북한이 오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두고 워싱턴에서는 가장 부각될 시기를 찾았다며 26일 예정된 바이든의 첫 기자회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갈등을 예상해 반응을 삼갔지만 기자들 질문에 바이든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의한 것과 달리 바이든이 당선 후 제의한 것이나 현재의 숙고하는 모습은 오바마가 집권할 때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부시는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고 2009년 집권을 시작한 오바마는 부시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한 번의 공동성명과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 및 2.13과 13 합의는 최종 결과를 도출할 때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임기 마지막 성과를 원했던 부시와 납북자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상 평양선언을 기초한 북일 간 관계 개선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이 합의에서 명확했던 검증 대상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고 기존과 다르게 한국 정부도 북한을 몰아붙였습니다. 2008년 12월 육자회담은 최종 결렬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해 전략적 인내를 역설합니다. 전략적 인내란 이런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뭐라든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 없이 강력한 제재로 숨통을 조이다 보면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 힐러리 클린턴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을 묻는 질문에 남북 분단 상태 지속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에 적극적이었던 관계 개선 노력과 비교해 보면 한반도 분단과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참으로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미국을 보며 중국은 북한 붕괴 시 4분할 안을 비밀리에 만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어느 한 나라도 한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걸 우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설명과 기조는 503 여사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붕괴 대신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오바마는 현재도 많은 부분에서 칭찬을 받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으로 8년을 함께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앞둔 25일 북한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련하여 바이든이 들은 가장 많은 말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정책을 펼지 아니면 클린턴식의 일괄타결 방식을 쓸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로 체제안전 보장을 원하는 북한 요구에 과연 바이든이 어느 선까지 화답할지 WHO 사무총장 선거나 G7 정상회의 확대에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만큼 일본은 한국에 뭘 조심하는 국가가 아닌데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뿌리려 할지, 죄를 뿌릴 때 바이든은 어떤 반응을 할지, 우리 한국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이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가 오전 7시 6분과 25분쯤 함경남도 함주 일대 지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60km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재원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